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칭 자격증 과정에서 배우는 스트롱거 코칭 대화 모델 중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지하라, 주제를 선정하라, 현실을 파악하라, 목표를 설정하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지하라입니다. 코칭은 신뢰에서 시작되죠. 상대를 인정하고 경청하고 진심으로 격려하면서 안전한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단계죠. 두 번째, 주제를 선정하라입니다. 고객이 지금 해결하고 싶은 문제, 고민하고 있는 이슈, 이루고 싶은 변화를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함께 대화의 주제를 정합니다. 셋째는 현실을 파악하라입니다.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때 감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수치, 장애물,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라입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세웁니다.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로 정리하는 것이죠. 결국 코칭 대화의 전반부는 상대를 충분히 지지하고 대화 주제를 정한 뒤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목표를 분명히 하는 과정입니다. 이 네 단계가 잘 준비되어야 이후 해결 방안 도출이라든지 계획 수립, 실행, 확인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코칭 대화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각 파트별로의 또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게 될 건데 간략하게 대화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 이 코칭 대화 모델 스트롱거라고 말씀드렸죠. 스트롱거는 맨 처음 맨 가운데에 있는 서포트 지지하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와서 토픽 주제를 선정하라. 그 다음에 리얼리티스 현실을 파악하라. 오브젝티브스 목표를 설정하라. 뉴 솔루션스 방안을 도출하라. get plans 계획을 수립하라. execute 실천하라. reconfirm 실행을 확인하라. 여기에서 영어의 맨 앞에 첫 글자를 따서 STRONGER 스트롱거라고 하는 대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모델은 지지하라, 주제를 선정하라, 현실을 파악하라, 목표를 설정하라, 방안 탐색, 계획 수립, 실천하라, 마지막으로 실행한 것을 확인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지하라의 역할을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하라는 상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죠. 서로 상대방과 만났을 때 뭔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진실성 있게 다가가는 게 좋을 거고요. 이런 지지하라는 8단계에 나와 있는 각 단계에서 자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 또 인위적인 어떤 그런 격려나 칭찬, 또 과장된 이런 부분은 코칭에 악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지지하라의 접근 방법은 경청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에 담긴 언어, 또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코칭하기 이전에 어떤 좀 잘된 일, 성공한 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선정입니다. 주제 선정하는 방법은 당면한 문제라든가 이슈 또는 하고 싶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찾아내고 또 합의를 하게 되고요. 이럴 때 고객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기대사항, 비전 또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까지 도출할 수 있으면 좋고요. 가급적이면 양방향 대화인데 그 양방향 대화 중에서도
고객이 훨씬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감해주고, 대신에 너무 많은 변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주제를 선정할 때의 접근 방법은 주로 코치는 조언자의 역할만 하시면 되고요. 주제는 긍정적인 주제를 하실 수 있도록, 선정할 수 있도록 말씀하는 게 좋습니다. 고객에 대해서 보고 느낀 거에 대한 부분도 서로 공감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요. 이 주제 선정을 하면서 결과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코칭을 위해서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현실 파악입니다. 현실 파악의 역할은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해주고 또 현황 상황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고객님이 생각하는 거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입니까? 라고 이렇게 수치로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매우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고객이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 파악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이제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게 좋고요. 고객으로 하여금 현실을 인식시켜 주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이 현실은 목표의 기반입니다. 목표 설정하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을 감안한 달성 가능한 목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목표는 숫자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너무 높은 목표는 중간에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달성 가능한 목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고객의 관심사, 코치의 관심사가 아니고 고객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때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는 그런 목표를 해야 되고 스마트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면서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어떤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specific, measurable, 측정 가능, attainable, 달성 가능, relevant, 적절한, time bounds, 완료 시한을 설정하는 이런 스마트한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이어서 방안을 도출합니다. 방안 도출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방안부터 시작해서 정보사항도 좀 파악해내고 그런 방안을 도출할 때는 가급적이면 많은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도출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역지사지의 어떤 개념에서도 방안을 찾아내는 게 매우 좋습니다. 이어서 접근 방법을 보면은 방안 탐색하기 위해서 아주 효과적인 질문을 활용하고 또 도출된 방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는 것도 좋으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을 때에는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 경제성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방안을 찾아내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획 수립입니다. 계획은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선택권을 고객에게 당연히 드리되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가급적 협의를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의 주체는 고객이고 그런 어떤 실천의 근거를 꼭 마련해야 되며 그 계획된 수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고객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해주며 계획은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이제는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할 때는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의지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시작할 건지 시작의 시점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머리와 가슴이 하려고 해도 결국은 몸이 움직여야지만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첫 단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계획과 실행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그런 상황을 극복할 건지 그런 부분들도 잘 그려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런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와 격려를 코치가 전폭적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장애물이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보고 기어코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담배를 끊겠다 라고 했다면 이런 내용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만약에 담배를 끊기로 했는데 내가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은 피우는 거에 대해서 벌칙금을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행을 꼭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실행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실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코치가 고객에게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실행되는 내용들을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진 찍어서 보내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보기에는 매일 하는 것보다는 주간 단위라든가 주 2회 정도 점검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코치가 지지와 격려를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장애물이 발생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극복하여 나가는 그런 상황들도 확인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점검은 가급적이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첫 단계에서부터 실행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 실행된 거에 대해서 지지와 격려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어떤 저항이라든가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코치가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칭 스트롱거에 대해서 8단계는 맨 처음 지지하라부터 주제 확인, 또 현실 인식, 현실 파악,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그리고 방안 탐색, 계획 수립,
실천하고 실행을 확인하는 것까지 8단계에 대해서 요령과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각 파트별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 과정은 코칭의 이해, 그 다음에 경청, 질문, 피드백, 대화 모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대화 모델 중에서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첫 번째 지지하라입니다. 지지하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이제 그 라포 형성,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이제 코칭에서의 라포 형성, 지지하라의 역할, 지지하라의 접근 방법, 그다음에 지지하라의 대화, 예시, 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칭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화 도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코칭 대화 모델 중에서 지지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잘 보시고 앞으로 실생활에서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코칭 대화 모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롱거에서는 맨 앞에 지지하라가 있고요. 이어서 주제 선정, 그 다음에 현실 파악. 현실이 파악이 되면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목표 설정할 수 있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방안을 탐색하고 방안이 탐색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실행을 확인하는 이렇게 8단계의 모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지하라에서의 시작은 라포 형성입니다. 라포 형성은 코칭에서 고객과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코칭 관계의 어떤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라포가 형성되어야 고객과 코치의 진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코치는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완전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라포 형성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본다면 의사소통에서 상대방과 형성되는 친밀감 또는 신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상담과 치료, 비즈니스 관계의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가 있고 변화와 성취를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어떤 언어 같은 경우에 전체의 7%, 제스처가 55%, 음성이 38%인데 이런 모든 통로를 사용해서 라포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포 형성을 위해서는 서로 비슷하거나 공통점이 많으면 공감대가 쉽게 형성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라포는 고객과 코치가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이 비슷하다고 느껴졌을 때 라포가 형성되고 유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라포가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편안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라든가 인터뷰, 협상 등에서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일상에서의 라포 형성을 위한 방법으로는 첫인상, 공통점 찾기, 그 다음에 공감하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은 첫인상을 잘 주는 것, 그리고 서로가 좀 통하는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공감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라포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첫인상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용모라든가 밝은 인상이 첫 만남에서 경계심을 허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 찾기 같은 경우에는 공통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친밀감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라포 형성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가 좋아하는 취미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것이 어떤 라포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공감하기가 있는데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반응해 주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에 호기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면서 예를 들면 좀 맞을 때는 고개도 흔들어주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장구도 쳐주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공감하기에 기본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칭을 실전에서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라포 형성이 그 코칭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느냐 못 되느냐 하는 대략 한 5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칭 초반에 라포 형성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코칭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라포 형성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에서의 라포 형성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진정성과 신뢰 구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청과 질문 그리고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 그렇게 됐을 때 코칭의 개념을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코치의 취약성도 서로 같이 공유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진정성과 신뢰 구축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관계 구축이 아니고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비밀 보장에 대한 특히 코칭 같은 경우에는 한국코치협회 윤리 규정에도 이 비밀 보장에 대한 내용을 꼭 전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칭이 시작하기 전에 바로 비밀 보장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서 고객과의 완벽한 진정성 구축이 되어야 만족한 코칭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청 질문, 제가 피드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칭의 핵심 스킬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리 같이 학습을 했던 내용이죠. 코치는 자신의 어떤 집중력이라든가 직감 같은 걸 사용해서 고객의 메시지, 표현, 감정을 경청하고 경청을 통해서 파악된 내용을 기반으로 고객한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정보 파악을 위한 질문도 이렇게 할 때 같이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의 가치관이라든지 인생의 목적 또는 신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파악을 해주면 그러면서 공감해주면 훨씬 더 코칭 진행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관찰된 고객의 어떤 강점이라든지 자질, 속성 등에 대해서 정확히 피드백을 제공해 주면 고객과의 지속적인 라포 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코칭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시골에서 활용했던 펌프가 있습니다. 그 펌프의 마중물을 활용해서 주로 코칭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초반에 어떤 이 코칭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설명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코칭의 기원이나 유래, 발전해온 내용 등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코치 있죠. 뭐 프로축구라든가 프로야구 코치들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스포츠 코치가 그 코칭의 기원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코칭의 개념이라든지 또 어떤 코칭을 하면서
자인식을 하고 관점을 전환하는 강력한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코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도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코칭은 고객의 언어입니다. 코치의 언어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면 오늘 날씨가 어떻네요? 직업이 어떻고 취미는 어떻고 이렇게 가벼운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칭할 때도 고객하고 대화를 시작할 때는 그런 아주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대화 단계를 이제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과 정보 같은 경우를 토론하고 또 고객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감정에 대해서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문구를 선택해서 고객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고객도 이런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좀 더 고객과의 어떤 라포 형성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코치의 어떤 취약성, 코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코치도 좀 약점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고객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줄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의 어떤 취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스스로의 어떤 취약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라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라포가 형성이 되면 이제 코칭에 대해서 지지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이라든지 접근 방법 또 대화의 어떤 예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하라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 확보를 위한 선제적으로 하나의 제공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상호 작용에 의해서 코치와 고객이 서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구체적 또 진실성 또 즉각적일 때 이럴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이런 지지하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칭 8단계에서 그 단계마다 지지하라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내용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코칭의 효과는 더욱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인위적이라든가 또 칭찬이 조금 너무 오버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지하라는 어떻게 접근할 건지 접근 방법을 보면 첫 번째는 경청해주고 그 들은 내용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지지하면서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부분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진실이 담긴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호 소통을 통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고객의 욕구라든지 감정, 열망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을 경청을 통해서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좀 더 인정해주고 싶을 때는 그런 어떤 이전에 본인이 성공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런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객도 라포가 형성이 되면서 자기가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코칭에 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지지하라고 할 경우에 어떤 대화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있어서 우리 고객님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고객님이 참여해 주신다면 훨씬 더 이번 일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또 같이 힘을 모으면 어떠한 일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고객님 편이고 고객님을 지지합니다. 저는 고객님만을 믿겠습니다. 고객님의 표정에서 아주 즐거움이 보이네요. 아주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지지하라의 대화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실전에서는 지지하라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인사를 하겠죠.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구재선 코치입니다. 저는 한국코치협회 인증 KPC 코치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가족상담협회 3당 가족상담사입니다. 어떻게 고객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렇군요. 아, 우리 고객님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고객님 혹시 지난 한 주간 성취하신 일이나 축하드릴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런 좋은 일이 있으셨군요. 저도 굉장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칭에 앞서 저는 전문 코치로서 한국코치협회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오늘 고객님과 나눈 코칭 대화는 비밀 보장을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님, 오늘 코칭함에 있어서 주제를 2가지 정도 선택한다면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실전에서도 지지하라는 이런 정도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칭 대화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지하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주제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칭에서 말씀드렸던 이해, 경청, 질문, 피드백, 대화 모델의 오늘은 2번째 주제 선정인데 주제 선정, 그 다음에 존재 중심의 코칭의 주제별로의 어떤 종류, 주제 선정, 요령, 접근 방법, 대화의 이해,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칭에서의 주제 선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코칭은 고객이 가지려고 하는 것, 하려고 하는 것, 또 되려고 하는 목표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기부여가 잘 될 경우에는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의 코칭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객이 깊이 있는 주제를 찾아서 의논할 수 있을 정도로 코치와 고객의 관계가 좋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도 코칭을 해보면 고객이 자신의 주제를 말할 때 그것이 가짜 주제일 가능성이 꽤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객은 가짜 주제를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본 바로는 본심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고요. 2번째는 고객 스스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고 잘 모르고. 3번째는 문제 해결, 우리가 듀잉이라고 하는데요. 문제 해결 중심으로 코칭하는 경우에는 주제 선정에서 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지금 이거 어려워 라고 하여서 그 어려운 것만 찾아가다 보면 실제 근원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 근저에 있는, 우리가 이제 상담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이게 아픈 게 우리는 바로 이 앞에 보이는 것이 아픈 줄 알았는데 찾아가 보니까 상당히 저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아픔이 발현돼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결국은 주제 선정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럼 고객은 왜 본심을 숨길까요? 코칭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코칭에서는 특히 그런데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라이프 코칭도 매일 반이겠죠. 부모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처럼 비자발적일 경우에는 본심을 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제가 뭐냐면 그냥 잡담 수준으로, 아 오늘 날씨 좋네요, 뭐가 어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부담 없는 주제로 그냥 뭐 시간이나 때우고, 아니면 뭐 나 요즘 건강이 안 좋은데 뭐 좀 살쪘는데 나 살 어떻게 뺄 수 있는 방법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고민이 아닌 가짜 주제로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자신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내가 정말로 원하는 어떤 그 목표, 주제, 그런 거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라포 형성을 잘 해서 고객의 어떤 가슴 뛰는 목표, 진짜 코칭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 이제 세 번째 해결 방안에만 치중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doing 대신에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코칭에서는 doing보다는 being의 문제를 주제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being에 관한 질문은 첫 번째, 고객을 굉장히 신나게 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말하고 싶어 하고, 뭐 어떤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코칭에서는 배려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해결 중심, 아까 말씀드렸던 doing 중심으로 하게 되면 건조한 대답과 질문이 오고 갈 뿐이에요. 오히려 고객도 내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하나 해결해 주면 되는데, 딱 이것만 해결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코치 입장에서도 이거 내가 이걸 해결시켜 줘야 되나?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코칭에서는 가급적이면 존재에 대한 being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어떤 존재 근원부터 정체성부터 이런 걸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존재 중심의 질문은 고객이 자신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코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being 위주의 질문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정체성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뭐 이런 특성이, 어떤 특성이 당신을 감탄하게 하나요? 당신의 어떤 특성이 좋으신가요? 당신의 장점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십니까? 또는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또 재능에 대한 질문일 경우에는 당신한테 가장 훌륭한 재능은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 다음에 역할과 커리어 같은 질문에서는 당신한테 어울리는 직업이 뭘까요? 어떤 것이 당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자랑스럽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being 위주로, 존재 위주로 질문을 해주면 고객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거기 자체에서 우리가 경청을 하면서 질문을 찾아가면 훨씬 더 좋은 코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고 고객과 같은 편이 되어야 됩니다. 고객이 얘기할 때는 그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주제 선정에 대한 거기 때문에 분야별로 한번 봤습니다. 비즈니스 코칭 쪽, 그 다음에 돈 관리 코칭, 커리어 코칭, 감정 코칭, 뭐 연애 코칭,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코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정하는 주제라고 보시면 뭐 성과 향상에 대한 코칭, 부하 역량 강화 코칭, 조직 내 소통 코칭,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시간 관리 코칭 등 주로 이런 경우가 많겠죠. 성과 향상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액 증대라든지 생산성 향상, 수익 증대, 또 부하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부하 직원의 리더십 강화 또는 직무 향상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 소통 코칭 같은 경우는 뭐 동료들과의 어떤 관계, 뭐 소통,
다른 동료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거, 또 이런 경우를 이제 어떤 조직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많이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의 소통 능력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죠. 제한된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시간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돈 관리 코칭 같은 경우에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돈의 중요성 같은 거, 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돈에 대한 고민 해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코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만족할 만한 수준의 돈은 얼마가 필요하고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의 코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커리어 코칭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 내가 잘하는 일은 무엇이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은 또 뭘까? 내 재능이나 강점, 흥미, 열정, 가치 같은 거 이런 경우를 선택하는 기준도 서로가 다 다르죠. 그래서 코칭에서는 자연스럽게 몰입하고 또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커리어 코칭입니다. 다음은 뭐 다이어트 코칭이 되겠죠. 다이어트 코칭은 우리 모두가 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다 고민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몸이 건강해야 열정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활력이 넘쳐야 하루가 힘차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 코칭 같은 경우에도 어떤 활력을 넘치게 해주는 좋은 코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컨디션을 올려주고 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다이어트 코칭입니다. 이어서 감정 코칭인데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내 마음속의 어떤 감정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감정 코칭입니다. 효과적으로 내 마음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건강한 마음, 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감정 코칭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음도 관리의 영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제 선정의 요령, 또 접근 방법, 대화의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떤 요령에 의해서 선정할 건지를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당면한 문제라든지 이슈, 요구사항들을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합의하면 됩니다. 고객의 관심이라든가 기준, 기대사항, 비전, 또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서로 양방향에 의해서 고객과 코치가 상호작용하고 공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요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선정하는 방법,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주제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코치는 하나의 조언자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도 공유하고 의견을 토의하고 확인해서 긍정적인 주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 되겠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에 대해서 보고 느낀 거를 피드백해 주는 거 이런 정도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코칭 대화의 예로 보게 되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이 시점에서 가장 하고 싶은 건 무엇이죠? 앞으로 무엇을 하시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가족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죠? 당신은 어떠한 부분을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 이루고 싶은 과제는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주제에 대한 그 대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저는 이제 주로 코칭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고객님, 오늘 코칭함에 있어서 주제를 한 2가지 정도 선택한다면 무엇으로 하시면 유익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선택하신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주제가 가장 유익하시겠습니까? 이 주제가 고객님에게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이런 정도로 실전에서 주제 선정을 할 때는 이런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실 파악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대화 모델이 코칭의 이해부터 경청 질문, 피드백, 대화 모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대화 모델에서 현실 파악, 그 현실 파악의 방법, 역할, 접근 방법, 대화의 이해,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코칭 대화 모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하라, 주제 선정, 현실 파악, 목표 설정, 방안 탐색, 계획 수립, 실행, 그리고 실행을 확인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코칭에서의 현실 파악은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주제가 정해졌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현재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을 늘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매출액이 현재 얼마인지 또는 그 매출액이 과연 많이 늘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그래서 현재 상태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 파악 단계에서 질문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얼마나 등의 의문사로 시작해야 하며 지금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행동은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와 같은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 행동은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얼마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칭에서 현실 파악이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제에 대한 생각과 행동 간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생각만 하고 행동은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와 왜, 이 경우에 어떻게와 왜는 특별한 경우나 마땅한 표현이 없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면 자꾸 변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실 파악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신문 받는 것처럼 사실이 매우 중요하고 사실 확인철의 분석은 잘못된 이론 형성과 편향된 자료 수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어떤 다음 질문의 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모든 사실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고객의 대화를 경청하고 또 행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 표정이라든지 눈동자의 움직임까지도 해서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객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상황의 어떤 내용들을 뭐 전체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고객이 본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최상의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필요한 그런 그 내용들을 수집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낭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관심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고객과의 어떤 나름의 생각을
같이 가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코칭에 대해서도 선정된 주제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제와 현실 사이에 놓여져 있는 갭을 어떻게 메워갈 건지를 한번 잘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현실 파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 파악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 판단적 언어가 아닌 서술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코칭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와 표현이 기본적으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돼야지만이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비판하지 않아야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또 짜임새 있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해줘야만이 고객이 훨씬 더 쉽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적인 언어, 이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이고 명시적이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공평한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일을 했지요?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이 작용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떠한 요소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대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수에게 목표가 너무 많이 빗나갔다고 말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사수의 기분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자신의 화살이 관역에서 3cm 벗어났고 관역을 맞추려면 팔을 얼마나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수는 알고 싶어 합니다. 결국 비판은 가치를 떨어뜨리고 실제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데 반해서 서술은 가치를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사수한테 어느 정도 빗나갔으니까 어떤 식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현실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고객을 신뢰해야 합니다. 문제점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 고객은 위협을 느끼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벌써 고객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코칭은 제가 보기에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실제는 안 좋은데 좋은 것처럼 과장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고객을 신뢰하고 말을 아끼고 고객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또 이렇게 조용히 기다려주게 되면은 고객은 안심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가 싫겠지만 자신한테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의 그 코치가 위협자가 아닌 지원자로 인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안심하고 자신의 어떤 문제를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면은 그 드러난 현상 뒤에 숨어져 있는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바로 그것을 제거해야지만이 코칭의 어떤 좋은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 파악의 방법에서는 현상이 아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코치는 고객의 숨겨진 욕구와 동기를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현실 파악입니다. 그래야만이 직무에 관련해서도 아주 전향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현상이 아닌 원인을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욕구와 동기를 잘 찾아가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현실 파악의 요령, 접근 방법, 또 대화의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파악하라 해서 기본적으로 현실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은 무엇이냐면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알아내는 데 있어서 수치적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정량적으로 뭔가를 파악하면 이해가 빠르고 바로바로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자연적으로 고객한테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본인의 어떤 잘못된 거, 또 문제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사실 좋아할 고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건 굉장히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고객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현실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현재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본인이 현재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럴 때 본인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미래의 목표를 세우기 위한 기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드리고, 그 미래에는 활기차다, 즐거움이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대화의 하여튼 예시를 한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화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상황을 점수로 환산하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들이 그냥 대체적으로 수치가 아닌 상황으로 현재 상황이 어떻죠? 그러면 뭐 좋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10점 만점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10점 만점인데 4점입니다. 그러면 그 4점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느 부분이 4점에 해당하는 거죠? 아니면 나머지 모자란 6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현재의 상황이 향후 6개월간 더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원하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더 좋은 거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상상하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코칭 실전에서는 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고객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앞으로 2년간 지속된다면 우리 고객님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를 상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현실 파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현실이 파악됐으니까 이제는 목표 설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목표의 종류, 목표 설정의 요령, 그 다음에 방법, 그리고 목표 설정의 대화의 예와 실전에서의 목표 설정은 어떤 식으로
코칭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칭 대화 모델에서는 지지하라, 주제를 선정하고 현실을 파악하라, 이어서 이제 목표 설정이 순서적으로 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칭에서의 목표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상태를 파악했다면 이제는 현재를 기초로 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코칭 주제를 경영이라는 이슈로 코칭을 시작했다면 여러 가지 소주제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 중에서 매출액을 늘리고 싶다는 소주제가 선정됐었다면 아마도 수치로 코칭이 진행됐을 겁니다.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목표를 설정했겠죠. 이 경우에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이었다면 최근 5년간 100억 매출액에서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현실이 파악이 아마 됐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출액이 답보 상태인, 그러니까 증가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목표 설정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전년도 대비 몇 % 성장한 금년도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게 되면 됩니다. 당연히 고객의 의지에 따라 목표 매출액이 정해하게 되겠죠. 코칭의 목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객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본인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목표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의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과 목표. 최종 목표를 위해서 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진행 평가가 가능한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위 단계에 이제 실무 목표가 있습니다. 중간 목표인 성과 목표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이렇게 정하는 것, 이렇게 이제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 최종 목표인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목표, 그 다음에 성과 목표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진행 상황을 평가할 수도 있는 그런 목표로서 최종 목표의 가능성을 높여질 수 있는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계 3위 이내로 들어간다 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과 목표로는 2020년도 12월 말까지 매출액 500억을 달성하겠다 하는 이런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성과 목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고, 그리고 최종 목표가 결국은 이 성과 목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치는 고객의 최종 목표를 확인하고 성과 목표를 설정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최종 목표와 성과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실무 목표에 대해서 고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무 목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무 목표는 성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으로 500억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A 회사 임원을 만난다, 또는 A라는 친구에게 소개를 부탁한다, 매출액 증대 방안을 만들어 본다 등과 같은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무 목표는 하루하루 또는 매주 내가 나의 책임하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볼까요? 설정하는 요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 설정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숫자를 사용해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현실 상황을 파악한 후에 목표를 설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경우에 너무나 높은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본인이 중간에서 미리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하게 SMART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코치의 관심사가 아니고 고객의 관심사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겠죠.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아까 목표 설정 방법에서 스마트라고 하는 SMART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스페시픽은 메저러블, 측정 가능하고 어테이너블, 달성 가능하고 레벌런트, 렐리번트, 그 다음에 적절하고, 그 다음에 타임 바운드, 완료 시한이 설정되어 있고, 요런 내용, 요런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먼저 매출액을 증대한다 라고 했을 때 금년 말까지 전년도 매출액에 비해서 10% 이렇게 좀 아주 좀 정확하게 10% 스페시픽하게 한다는 거죠. 550억의 매출액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구체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메저러블. 세 번째, 어테이너블. 달성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에 아주 터무니없이 높은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렐러번트. 적절해야 된다. 코치가 지금 고객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장님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것은 매우 경영에 딱 맞는 목표에 맞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료 시한을 설정해야 됩니다. 금년 말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 설정하는 방법에 스마트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대화. 목표 설정할 때 과연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으냐?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 목표일 수도 있죠. 가장 큰 목표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내려와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또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목표가 달성했을 때를 상상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또는 목표가 달성되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코칭 실전에서 회사의 대표이사님을 만나서 어떤 이런 목표 설정에 대한 코칭을 얘기할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우리 대표이사는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표이사 입장에서 볼 때 목표가 달성되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이 주제가 몇 점 정도가 되면 만족하시고 그런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 설정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코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안 탐색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